자, 오늘은 제가 임신부를 위한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임신이라는 걸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두 가지를 예로 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니, 당신 유전자하고 내 유전자가 그냥 만나서 우리 두 사람 뭐 비슷한 아이가 나오겠지. 우리 방법으로 키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물론 우리 두 사람의 유전자가 만났지만 자궁 속에서 10달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 10달을 보내는 동안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태어나는 이 아이가 만물의 영장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미래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냐는 거예요. 저희 스승님이 쓰신 책 중에서 The Farmer and the Obstetrician, 즉 농부와 산부인과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농사하고 똑같다는 거죠.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분만의 신이라고도 불리시죠. 미셸 오당 박사님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전 세계적인 모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저도 거기에 한국 대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이트예요. 잠깐 보시고요. 자, 그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씨앗을 받아왔어요. 그럼 밭에다 뿌려요. 그럼 밭을 관리하지 않아도 무조건 좋은 열매가 맺고 좋은 나무가 자라나고 좋은 식물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관리를 잘못하면 엉망이 됩니다. 또 반대로 뭐 그렇게까지 엄청난 종자를 갖고 온 건 아니에요. 그냥 평균적인 씨앗을 받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밭에서 관리를 잘하고 비료 잘 주고 뭐 물도 잘 주고 잘 챙기면 정말 잘 자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 사람들도 보세요.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똑똑해도요, 태어난 아이가 똑똑하지 않은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문제아들 굉장히 많아요. 왜? 엄마 아빠가 너무 똑똑해서 자기 관리하는데 바빠서 아이를 관리하지 못했어요. 자궁을 관리하지 못했어요. 임신 중에 자궁 내 환경이 좋지 않았다고, 아이가 자라기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반면에 엄마 아빠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도 내가 임신한 그런 임신부로서 야, 정말 신사임당 같은 마음으로 임신기를 보냈다면, 이때 나오는 아이는 엄마 아빠의 유전자 플러스 지난 10달 동안에 이 아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상의 청사진 설계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될 거다. 그러면 육아는 일단 나중에 얘기할게요. 인생이라는 게 정말, 저는 인생을 한 10단계로 보고 있거든요. 인생에서 중요한 모멘트들이 계속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결혼하고 임신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기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를 임신한 당사자, 여러분, 엄마 아빠가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엄마 아빠의 생각에 의해서 여러분의 생활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뀌어요. 정말 임신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조금은 임신하고 살짝은 다르지만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관련이 많을 거니까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신 중에 진료를 받다 보면 임신성 당뇨 이런 진단을 받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신성 당뇨, 임당 진단을 받게 되면, 임당이 뭡니까? 그죠? 혈중에 혈당 지수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영양소가 잘 못 흘러가고, 그러다 보니까 태아에 거대화가 될 확률도 많고 기타 등등등. 그래서 의사들은 임당을 되게 관리하려고 하죠. 그래서 임당 수치, 혈당이 좀 높게 나오면 반드시 재검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좀 떨어지도록 만들어 놓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전 엉터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관리를 해서 떨어뜨리고 재검을 시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하고도 뭐 1주 단위로 또는 2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끊임없이 혈당을 관리를 해야만 됩니다. 왜? 재검 끝나고 관리를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임당 판정을 받으면 우울해지죠. 그럼 한 며칠만 관리를 바짝 한다고요. 그래서 재검을 통과합니다. 재검이 통과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원래의 식습관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혈당 올라갈 게 너무나 뻔한 거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주치의가 우리한테 며칠만을 관리해 준 거에 불과한 거잖아요. 물론 의사는 그렇게 관리해서 재검을 통과하셨으니까 그렇게 식사를 이제 이번 며칠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라는 말을 강조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임당의 진짜 의미는 뭐냐?
임당이라는 건 태아가 여러분한테 보낸 메시지 아닙니까? 엄마, 지금 혈액 중에 당 지수가 너무 높아요, 엄마. 그래서 내가 좋은 영양소를 빨리빨리 섭취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조금만 식이요법을 하셔서 관리를 해 주세요라는 태아가 엄마한테 보내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면 의학적으로 병원에서 뭐 임당을 해서 혈당이 얼마가 나왔다 안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엄마가 태아가 보낸 그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출산하기 전까지 임신 기간 내내 나의 먹거리를 조금만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재금 통과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재금 실제로 안 통과하면 또 병원에서 전화가 오겠죠? 그러면 그렇게 전화까지 해가면서 임당을 관리할 것 같으면 출산할 때까지 혈당을 관리해야 된다고요. 이게 모순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임신은요, 다른 사람이 어쨌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임신을 한 당사자, 부부가 이 임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어떻게 임신기를 보낼 것인가, 내가 이 아기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엄마가 될 것인가, 나는 과연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제대로 할 것인가. 자연 출산을 하고 싶다면 진통이 무섭다는데 그럼 진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공부를 하고 체크리스트부터 먼저 만들어야 돼요. 제가 다음 세션에서는 임신부를 위한 체크리스트, 이걸 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임신에 대한 패러다임, perception,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임신부는 내가 임신했어, 내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내가 요새 조기 진통이 왔어, 내가 임당이 왔어, 오직 산모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아기의 건강과 안녕, 아기의 성장 발달에는 관련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임신, 출산은 산모도 중요하지만 아기가 주인공이거든요. 우리보다 더 나은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에서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아이를 낳는 목표 아닙니까? 정말 우리하고 똑같은 평균적인 수준의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임신기를 보낼 것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출산할 것인가, 그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 아이의 미래는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다음 영상은 임신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